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계속 이제 시리즈로 제가 계속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당독소에 특히 주의가 필요한 게 누구냐? 당뇨 걸리고 신장 투석하거나 신정 질환자거나 아니면 자가 면역 질환이거나 뭐 아토피거나 이런 그 분들 이게 염증 수치가 높거나 뭐 이러신 분들 뭐 고혈압이거나 동맥경화 심장 질환 이런 분들이 드셔야 되는 거는 당독수를 낮은 음식을 드시는 거는 뭐 물론 중요하죠. 중요한데 사실은 임산부가 당독수를 낮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사실은 얘기하거나 가이드하신 분들이 없어요. 임산부는 그냥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지 나름대로 조심하는데 그냥 나름대로죠. 이거를 당독소 관점에서 임산부가 왜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나온 논문인데요. 2010년, 2016년도인가 이렇게 나온 논문인 것 같아요. 임신 중에 혹은 모유수유 중에 만약에 임산부가 흡연을 했다. 그렇게 되면 태아하고 아이에게 당독소가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이 흡연, 이 담배를 피게 되면 당독소가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그 당독소 측정 장비를 가지고 그 흡연, 담배를 오랫동안 피고, 현재도 피고 있는 분들을 측정을 해보면 다 당독소가 상당히 높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을 하실 수 있는 무조건 예, 흡연은 끊으셔야 된다. 흡연 중에 이거는 뭐 이미 뭐 다른 니코틴이나 다른 것 때문에도 이렇게 돼 있지만 당독소도 여기에 아주 치명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태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게 니코틴이나 이런 것들만 아니라 당독소도 아주 치명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모유수를 통해서 당독소가 또 아이한테 전달되기 때문에 임산부, 수유부 다 이런 부분에서 담배가 유해하다는 건 이미 잘 알고 있지만 당독소가 그것에 또 하나의 이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근데 당독소는 이제 특히 또 이제 임산부 중에서 이렇게 뚱뚱하신 임산부들이 있죠. 이제 뚱뚱한데 이제 먼저 우리 저 유튜브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뚱뚱한데 건강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만약에 임신을 했다. 그런데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뚱뚱한 비만인 분들이 날씬하신 분들보다 당독소가 원인 물질이 2배에서 3배 정도 기본적으로 높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그 당독소가 높은 것이 태아한테 영향을 많이 줘요. 그리고 임산부 같은 경우에 산모가 비만이 되면 임신 합병증에 노출될 위험성이 훨씬 더 높아지더라. 그리고 태반에서 염증성 면역 물질들을 상대적으로 많이 분비하게 돼요. 당독소나 당독소 원인 물질이 높게 되면. 그래서 그렇게 되면 태아의 건강, 잘못하면 유산, 이런 것들도 일어날 가능성이 높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만 산모의 경우 전신적으로 혹은 태중에 급격한 염증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이유는 혈중의 당독소가 동반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따라서 그 당독소는 태중에서 만성 염증을 기인하기 때문에 사실은 임신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먼저 이런 당독소 같은 것들을 해독하고 그래서 임신 전에 몸을 만든다 그러죠. 만드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만들어야 될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당독소 항목도 하나를 반드시 집어넣으셔야 된다. 그래서 당독소를 이렇게 낮춰서 몸이 아주 건강한 상태에서 그렇게 당독소가 낮아지면 임신도 훨씬 잘 돼요. 그건 이미 또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독소가 낮으면 여성의 이런 배란도 훨씬 더 잘 되고 생리 사이클도 훨씬 더 좋아지고 그래서 임신했을 때도 훨씬 더 건강하게 산모 아이가 다 건강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임신을 했는데 임신성 당뇨가 오는 경우가 있죠. 임신성 당뇨가 오게 되면 이게 난감하죠. 이게 치료제를 약을 먹기도 참 어렵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점들이 생기는데 임신성 당뇨가 되면은 이게 태아의 신경이라든가 이런 발달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들이 사실 이게 최근에
그 아주 저명 그 셀의 논문에 이게 발표가 됐습니다. 임신성 당뇨가 걸리게 되면 그 아기가 인지력이 결핍될 가능성이, 인지력 부분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당독소를 해독하는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가지고 임신성 당뇨인 상태에서 이 당독소가 제대로 해소가 안 되니까 태아의 대뇌피질 신경 전구 세포에서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이 아기의 그 인지 기능이라든가 이런 발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 이미 연구를 통해 가지고 다 확인이 됐어요. 실제 신경 생성이 훨씬 잘 안 되고 이런 세포들이 잘 안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신경 발달이 늦어져서 아이가 아주 건강하고 누구나 잘 똑똑하고 정말 이렇게 좋은 건강한 아이로 태어나기를 원하실 텐데, 임신성 당뇨가 되면 혈당을 조절하고 당독소를 조절하는 것이 무지하게 중요하다. 그거를 반드시 염두에 두고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된 겁니다. 메칠글라악사라고 하는 그 분해 효소가 활성이 감소가 되거나 염증이 높거나 당독소가 높으면 이런 것들이 해독 시스템이 문제가 생기면 임신성 당뇨가 아니면 임신성 당뇨가 걸렸거나 이런 경우에 대사 장애라든가 이런 순환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결국에는 당독소 원인 물질이 아기의 갓난아기의 배아의 대뇌피질 신경 전구 세포에 영향을 주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이런 신경 세포가 숫자가 잘 안 만들어지고, 그러면 이게 대뇌피질이 뇌 발달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출생 전에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출생 후에도 이게 계속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임신성 당뇨가 만약에 왔을 경우에는 이 혈당이라든가 이 당독소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장기적이면 출생 후에가 돼서 성인이 되고 나서도 이런 신경 생성하는 세포가 감소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런 비정상적인 행동 특성들이 여전히 나오게 되는 이런 결과가 초래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신성 당뇨가 걸리게 된 산모는 반드시 혈당을 조절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혈당 조절은 딱 뭐 방법이 없어요. 탄수화물을 무조건 줄이는 겁니다. 밥이라든가 이런 탄수화물의 섭취량을 줄이고 적절한 단백질에 좋은 양질의 지방, 등푸른 생선이라든가 올리브오일이라든가 들기름 같은 거라든가 이런 좋은 지방들을 함량을 적절하게 높이고 양질의 단백질 함량을 높인 대신에 밥은 어떻게 먹냐? 한 공기를 만약에 한 끼에 먹는다 그러면 3분의 1 이하로 줄이셔야 돼요. 그래서 혈당을 일단 낮게 유지하는 걸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요거를 저탄에 적정한 단백질에 적당한 지방 시기를 하는 것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 그리고 보완적으로 당독소나 당독소 원인 물질인 메칠글라악사를 낮추는 시기를, 그래서 샐러드 같은 거 이런 양질의 샐러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보충하시고,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당독소를 분해하는 유산균 같은 거를 기본적으로 임신 기간 내내 드시는 것이 우리 몸속에 당독소가 들어가고 또 혈당이 높아서 또 당독소와 원인 물질이 또 만들어져서 당독소가 되는 것도 막아주는 이런 여러 가지 그 액티비티들이 같이 동시에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야지 임신성 당뇨가 되더라도 건강한 아이를 우리가 태어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인식을 하시고 대비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